누군가에게는 그저 쓴맛 나는 음료일 뿐인 커피. 하지만 저에게 믹스커피 한 잔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세계 최악의 재난 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작은 종이봉지 하나가 어떻게 인류애를 되살렸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김지원.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자 배분 계획을 30분 내로 완료하세요. 매일 아침 제 귀에 들리는 첫 메시지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핸즈의 물류 코디네이터로 10년째 일하는 저는 숫자와 효율이 몸에 배어 있었죠. 누군가는 저를 걸어다니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농담이 싫지 않았어요. 완벽한 계획이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타라완 쓰나미는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작은 섬나라를 강타한 9.0 규모의 지진과 이어진 쓰나미.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국제뉴스에는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라는 헤드라인이 나돌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첫날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20개국에서 온 구호팀들이 각자 장비를 풀고 각자의 언어로 소리치고 각자의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미국 의료팀은 자기들끼리만 회의했고 독일 기술팀은 현지 정부와만 소통했죠. 프랑스 급식팀은 메뉴 구성을 두고 일본팀과 언쟁 중이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까? 제 천막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목은 타들어가는 듯 했죠. 무심코 손을 뻗어 가방을 뒤적이다 손가락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작은 종이 박스. 출발 전 사무실에서 급하게 챙겨온 믹스커피였어요. 한국 사무실 필수품이죠. 그 순간만큼은 그저 갈증을 해소할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보온병에 남은 물로 커피를 탔어요. 달콤한 향기가 천막 안에 퍼졌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서울의 사무실이 아닌 할머니 집 부엌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침마다 타주시던 그 달달한 커피. 커피 대신 설탕이 반이라며 투덜거리면서도 할머니 곁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향기가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문득 천막 밖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현지 아이였죠. 큰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아이에게 손짓했어요. 이리 와볼래? 아이는 조심스럽게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과 팔에 상처가 있었어요. 의사한테 보여야 할 것 같았지만 일단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었죠.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스처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움츠러들기만 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제 일인데 눈앞에 한 아이와도 소통할 수 없다니요. 그때 제 손에 들린 믹스커피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달콤한 맛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재난 이후 처음 본 진짜 웃음이었어요. 맛있지?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웃음은 통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뭔가를 말하려 했어요. 손짓과 발짓으로 다른 아이들도 있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날카로운 영어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 어디 있어? 상처 치료해야 해. 믹스커피를 마신 아이를 데리고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국 의료팀의 리더 마이클 박사였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의사였죠. 그는 아이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왜 치료받지 않은 아이가 여기 있는 거죠? 상처가 감염될 수 있어요. 그의 거친 태도에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뒤로 숨었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마이클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감성팔이할 시간 없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들고 있던 믹스커피 컵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커피 타임이라도 즐기세요. 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이런 이기적인 태도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날 밤 저는 천막 밖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불과 며칠 전 그 파도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캠프를 둘러보았습니다. 각국 팀들은 여전히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어요. 독일 팀은 발전기를 설치하고 일본 팀은 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함께 일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믹스커피를 마시던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5명 정도였죠.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뭔가를 가리키며 제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파괴된 마을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온전히 남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너진 건물 앞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깨진 찻잔이 들려 있었죠. 아이들이 저를 노인에게 데려갔습니다. 집을 잃고도 차 마시는 일상을 지키려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보니 아침에 챙겨둔 믹스커피 몇 봉지가 있었죠. 노인에게 믹스커피를 건네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제가 직접 따뜻한 물을 부어 커피를 타서 보여드렸죠. 노인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셨어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더 오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10명 가까운 현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제가 가진 믹스커피는 겨우 5봉지. 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단체 텐트로 돌아가 더 많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비상식량이었던 믹스커피 한 박스를 모두 꺼냈어요. 커피를 나눠 마시며 우리는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야기, 잃어버린 가족들, 그리고 남은 희망에 대해서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전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저를 구호대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오후 마이클이 제 텐트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소독하고 붕대 감아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마이클은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죠. 현지인들과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제 책상 위에 남아있던 믹스커피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볼래요?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진 않았어요. 제가 커피를 타서 건네주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달콤하네요. 이게 뭐죠?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그냥 인스턴트 커피지만 저희 나라에선 함께 나누는 음료죠. 마이클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었네요. 괜찮아요. 다들 지쳐있으니까요.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당신이 현지인들과 잘 지내는 걸 봤어요. 우리 의료팀은 아직 그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어때요? 현지인들과 함께요. 마이클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믹스커피를 들고 마을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의료팀원들도 함께였어요. 현지인들은 처음엔 의료팀을 경계했지만 커피를 함께 마시며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어요. 커피는 그냥 카페인이 아니네요. 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말에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울림을 주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물자와 의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연결이 빠지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나누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처음엔 현지인 몇 명과 미국 의료팀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 구호대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죠. 제 개인 비상식량이었던 믹스커피가 거의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본 구호팀의 요시다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 씨, 한국 커피 정말 맛있어요.
우리도 뭔가 나눌 수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요시다 씨는 일본에서 가져온 녹차를 꺼냈습니다. 향긋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그날 오후 프랑스 급식팀의 소피도 자국에서 가져온 핫초코 파우더를 공유했죠. 커피와 차를 나누는 자리는 단순한 휴식 시간을 넘어 정보 교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료팀은 환자 상태를, 독일 기술팀은 발전기 설치 계획을, 일본 팀은 정수 시스템 운영 방법을 설명했어요.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흥분한 표정으로 제 텐트로 뛰어왔어요. 지원 씨,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텐트 구조 좀 바꿔볼까요? 마이클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각 구호팀 텐트 사이에 있던 빈 공간을 활용해 공용 휴게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믹스커피와 다른 음료들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커피 스테이션을 중심으로요. 물자 분배와 효율에만 집중했던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다니.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믹스커피로. 우리는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날 오후 구호팀 리더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마이클의 아이디어에 열광했어요. 독일 기술팀은 천막 구조 변경을 자원했고 일본 팀은 발전기를 지원했죠. 프랑스 급식팀은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웃으며 협력하고 있었죠. 현지인들도 돕겠다며 나섰어요. 작업 중간에 어느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날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손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들고 계셨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노인은 조각들을 모아 깨진 찻잔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조각이 없어 완성할 수 없었죠. 노인의 표정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더니 자신의 의료 가방에서 에폭시 접착제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찻잔을 복원하는 것을 도왔어요. 빈 부분은 채울 수 없었지만 나머지는 다시 붙일 수 있었죠. 노인은 복원된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현지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깨진 것들도 함께하면 다시 쓸모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물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구호구나 싶었어요. 이틀 만에 커피 스테이션이 완성됐습니다. 텐트 구조물 중앙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캠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커피타임이라고 쓰인 손글씨 팻말이 걸렸고 각국에서 가져온 음료들이 진열됐습니다. 문제는 믹스커피였어요. 제 개인 비상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현지에선 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미국 의료팀의 물품 상자 안에 믹스커피 박스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급하게 연락했어요. 우리 본부에 한국 믹스커피를 구해달라고요. 감동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작은 위안거리가 이제는 전체 캠프의 중심이 되었다니요. 커피 스테이션은 매일 오후 3시에 전체 캠프 활동이 잠시 멈추고 모두가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커피타임이라 부르는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날 계획을 조율하는 자리였어요. 제게 가장 놀라웠던 건 각국 구호 대원들이 자국의 커피 문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터키 팀은 터키식 커피를 내리는 법을, 이탈리아 팀은 모카포트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에티오피아 대원은 전통 커피 세레모니를 선보이기도 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구호 캠프는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닌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있었어요. 국적과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현지인들의 참여였습니다. 처음엔 구호품을 받기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재건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전통차를 가져와 나눴고 젊은이들은 통역을 자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지 청년이 제게 말했어요.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물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이클은 점점 더 현지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의료 지원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울었죠. 어느 날 그가 제게 고백했어요. 처음엔 그저 환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치유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숫자와 효율만 따지던 제 관점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통계 속 숫자가 아닌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커피 스테이션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코코아 코너가 생겼고 현지 음악을 틀어주는 작은 스피커도 설치됐어요. 때로는 즉흥 공연이 벌어지기도 했죠. 각국 구호대원들이 자국의 노래를 부르고 현지인들도 전통춤을 보여주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이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네요. 요시다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구호활동 2달 차에 접어들었을 때 본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물자 보급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각지의 새로운 재난 현장에 자원을 분배해야 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커피타임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까지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전에 마이클이었다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으려 했죠. 그 변화가 제겐 감동적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각 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현지 자원을 더 활용하는 방법, 심지어 구호 물자 일부를 현지 농작물 재배에 투자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현지인들의 참여였어요. 처음엔 조용히 듣기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작물이 이 토양에서 잘 자라는지, 폐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는 무엇인지 알려주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현지 지식이었네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단순히 자원 분배 계획을 넘어 캠프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구호대원과 현지인의 경계를 허물어 함께 재건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했죠. 회의가 끝난 후 요시다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김 씨의 커피타임이 없었다면 이런 협력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믹스커피가 시작한 거라고요. 달콤한 맛과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 거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었어요. 벽이 허물어진 학교 건물을 공동작업장으로 재활용했고 현지인들은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 의료팀은 응급처치 교육을 시작했고 독일 기술팀은 태양광 패널 설치 방법을 전수했죠. 가장 큰 변화는 커피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과 계획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벽면에는 재건 계획도가 붙었고 작업 일정과 담당자가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3가지 언어로 표시되었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일회용 믹스커피는 이미 소진되었지만 대신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어요. 글로벌 커피타임이라 부르는 이 시간은 이제 캠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음료와 간식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어느 날 마이클이 제게 물었습니다. 처음 믹스커피를 나눠줬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저 향기로운 추억 하나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국제 구호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화를 가져온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닌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었죠. 재난 현장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오후 3시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추고 함께 마시는 시간을 가졌죠. 그 시간이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구호 활동 3개월 차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폭우로 인해 유일한 물자 공급로가 끊긴 거예요. 산사태로 도로가 막혔고 헬리콥터 착륙장도 사용이 불가능해졌죠. 최소 일주일은 외부 지원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캠프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각 팀 리더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물자 분배 방식,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죠. 오랜만에 다시 국적별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의료팀은 의약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독일 기술팀은 발전기 연료가 없으면 의료 장비도 돌릴 수 없어요. 프랑스 급식팀은 식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 캠프가 설치됐을 때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그때까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물류 담당자로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수치와 효율을 따지자면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그때 문득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커피 타임이죠. 회의실에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3시입니다. 마이클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커피타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커피타임이 필요한 때예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남겨둔 마지막 믹스커피 박스를 꺼냈어요. 10봉지 정도 남아있었죠. 이건 제가 정말 위급할 때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물을 끓여 커피를 탔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담아 모든 팀 리더에게 나눠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달콤한 향기가 회의실에 퍼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논의하기 전에 지난 3개월간 우리가 함께 이룬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이전과 달랐어요. 각자의 주장이 아닌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자 현황을 함께 검토하고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을 세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현지인 대표 라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남아있는 비상식량이 있어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 캠프가 설치됐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날 저녁 공급로 복구 방안을 논의하던 중 독일 기술팀의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친척이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우회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미국 의료팀에서도 2명이 동행할게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자발적인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믹스커피 한 잔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죠. 다음 날 아침 탐색대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믹스커피 몇 봉지를 건넸습니다. 힘들 때 마셔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캠프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물자는 엄격하게 관리되었지만 오후 3시 커피 타임은 계속되었어요. 믹스커피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현지 허브차가 대신했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탐색대가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작은 트럭과 함께였어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원해서 우회로를 통해 물자를 전달해 준 것이었죠. 트럭에서 내린 한스가 저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던 한국인 선교사가 준 믹스커피 한 박스였어요. 우린 그냥 물자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커피는 필수라면서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믹스커피가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날 오후 3시 우리는 다시 달콤한 커피를 나누며 작은 승리를 축하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캠프 내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믹스커피로 시작된 작은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준 겁니다. 그날 밤 텐트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구호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물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구호 활동 6개월 차 캠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텐트 대신 반영구적 구조물이 세워졌고 임시학교와 진료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마을 중심에 세워진 글로벌 믹스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캠프의 커피 스테이션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마을의 공동체 센터가 되었어요. 각국에서 온 음료와 간식을 나누고 언어를 가르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곳이었죠. 믹스커피는 이제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왔고 심지어 수도에서 온 공무원들도 그 맛에 반했어요. 놀랍게도 타라완의 작은 상점들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구호팀의 철수 시기가 다가왔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 경험을 정리해볼까요? 다른 재난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타라완 모델이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공동체 재건을 위한 문화적 접근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중심에는 커피타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라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한 커피 여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찻잔 세트가 있었어요. 타라완 전통 문양과 한글로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우리는 매일 오후 3시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습관이 한 공동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타라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커피 커넥션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재난 현장에서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놀랍게도 본부에서 적극 지지해 주었죠. 1년 후 저는 중앙아메리카의 또 다른 재난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첫날부터 바쁘게 일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커피 타임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외쳤어요. 그곳에 이미 파견되어 있던 독일 기술팀 대원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타라완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한스의 동료였어요. 한스에게 들었습니다. 오후 3시는 신성한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이 작은 마을에서도 커피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한국 믹스커피를 꺼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음료를 나눴어요. 더 놀라운 일은 다른 재난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타라완에서 일했던 구호대원들이 각자의 현장에 커피 타임을 도입한 거죠. 3년 후 저는 타라완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재난 현장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재건된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글로벌 믹스 카페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고 오후 3시면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마이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타라완에 남아 지역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웃었어요. 아니요, 모든 게 변했어요. 우리도, 이 마을도. 하지만 커피타임만은 그대로예요. 그날 오후 3시 우리는 다시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타라완 현지에서 생산된 믹스커피였어요. 한국 회사와 협력해 만든 특별 버전이었죠. 패키지에는 한글과 타라완 언어로 희망의 한 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습관이 이제는 전 세계 구호 현장의 표준이 되었어요. 커피 디플로머시라는 이름으로 학술 논문까지 발표되었죠. 물론 저는 그런 거창한 이름보다 그저 따뜻한 시간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는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 음료를 나눕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요. 가끔은 작은 종이봉지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타라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언제 작은 믹스커피 한 봉지가 따뜻한 위로가 됐나요? 그 특별한 기억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